안녕하세요. 시니어 봄봄입니다. 오늘은 60대와 70대를 맞이하신 분들, 그리고 곧 그 나이에 접어들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작정 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죠. 오늘은 인생의 후반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신 지혜와 후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기. 60대가 되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옆집 김 씨는 아파트를 몇 채나 가지고 있는데, 친구는 연금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도, 만난 사람들도, 겪은 시련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는 감사를 방해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늘 부족함만 느끼게 만듭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이런 마음가짐이 치명적입니다. 남은 시간을 불만과 원망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바로 내 인생의 결실이다. 작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연금이 적더라도, 건강하게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그때 그 투자를 했더라면, 다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현재의 행복을 훔쳐갑니다. 60대 이후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을 정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완벽함에 대한 강박 버리기.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려고, 훌륭한 배우자가 되려고.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적당히라는 단어를 배워야 합니다. 집안일도 적당히, 인간관계도 적당히, 모든 것을 적당히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자신에게 솔직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만들기. 부모 노릇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60대 부모님들이 여전히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실패할 권리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을 접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걱정하는 사랑에서 응원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으로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써버리지 마세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테니 너희도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5번째, 배우자와의 관계 재발견. 은퇴 후 갑자기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의존하려 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부부가 각자의 영역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도 필요합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배워야 합니다. 요리, 청소,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아내가 아프거나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기다리면서도 자신만의 취미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세요.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등산, 여행, 댄스, 원예 등 뭐든 좋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각자 바빠서 함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찾아서 해보세요. 6번째, 친구 관계의 새로운 기준. 60대 이후의 친구는 젊을 때 친구와는 다른 기준으로 만나야 합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성공을 자랑하고 경쟁하며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는 오히려 피곤합니다. 진정한 늙은 친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하지 않는 친구, 그냥 함께 있어도 편안한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통하는 친구 2에 3명이면 충분합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네 복지관, 종교시설, 취미 모임 등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7번째, 운동.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운동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60대 이후의 운동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90세까지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것. 이것만 달성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체 근력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으로 원을 만들어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으면 근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운동은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부터 시작하세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므로 특히 좋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몸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어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올바른 식단과 영양 관리. 60대 이후에는 식단 관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류 등을 충분히 드세요. 나이 들어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오히려 부족한 단백질 때문에
근육이 빠지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적당한 양의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특히 아침 식사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한 생활 리듬을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 드시는 분들도 최소한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세요. 라면이나 빵으로만 때우지 마시고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요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9번째, 정신 건강 관리.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 건강입니다. 우울증이나 치매는 6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질병 중 하나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독서, 퍼즐, 바둑, 새로운 것 배우기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평생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등 뭐든 좋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등을 이용하시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웃음을 잃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을 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애완동물과 놀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10번째, 정기적인 건강관리. 60대 이후에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6개월에 한 번은 기본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하세요. 약물 복용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체크받으세요. 시력과 청력도 정기적으로 검사받으세요. 백내장, 녹내장, 난청 등은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틀니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점검받으시고 잇몸 건강도 관리하세요. 제대로 씹지 못하면 영양 섭취가 어렵고 소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11번째, 현실적인 노후 자금 관리. 60대가 되면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가진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라는 생각으로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면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예금이나 국채 위주로 자산을 관리하세요.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가계부를 써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연금과 보험을 점검해 보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언제부터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우세요. 12번째, 주택 문제 해결하기. 집은 단순히 살 곳이 아니라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관리비, 세금, 수리비 등이 부담이 되고 청소나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적당한 크기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주택연금 제도를 알아보세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골로 이주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도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고 공기도 좋고 작은 텃밭도 가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시설과의 거리, 교통편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3번째, 일자리와 소득 창출. 완전히 손을 놓고 사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원, 청소, 돌봄 서비스 등 고령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돈도 벌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세요. 평생 해온 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반찬 가게, 작은 카페,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등 자신의 취미와 연결된 일을 해보세요. 큰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14번째, 새로운 꿈과 목표 세우기. 60대라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해보세요. 여행을 다녀보세요.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세요. 해외여행이 부담스럽다면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세요. 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복지관의 각종 강좌,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어보세요. 15번째, 나눔과 봉사의 기쁨. 이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큰 보람을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나누세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멘토링, 강연, 글쓰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후원이라도 해보세요. 형편이 되는 범위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보세요. 돈이 아니어도 물건이나 시간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0, 70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1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늙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세상을 보는 넓은 시각, 여유로운 마음.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60대만의 특권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에 집중하세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무엇을 하며 행복해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나이대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